자, 이번 키워드는 좀 기네요. 문장 형태로 돼 있네요. 밖으로 나간 이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밖으로 나간 이유가 무엇일까냐 이거네요. 자, 기사로 확인해 보죠. 민주당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장애 투쟁을 하고 있죠. 장애로 나갔습니다. 서명운동입니다. 서명운동. 그러니까 범국민 서명운동. 앞에 좀 더 길게 붙어 있죠.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검 추진 범국민 서명운동. 이 장면은 지난 11일 발대식 때 서명하는 모습인 거죠. 그렇습니다. 온라인 서명운동 등 하고 있는데 사흘 만에 뭐 20만 명 넘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여당에서는요. 아니 국민까지 이재명 방탄에 지금 끌어들이고 있다 지금. 그러니까 이태원 참사라는 뭔가 얘기를 꺼냈지만 그러면서 국정조사 특검을 요구하지만 진짜 목적은 이재명 방탄 아니냐. 그리고 여기에 국민을 또 끌어들이는 거 아니냐. 이겁니다. 지금 여당에서 나오는 시각은요. 야당 지도부 출구 전략 미비 역풍 우려. 혹시 이거 계속 가는데 이거 가다가 어떻게 뭔가 마무리해야 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뭐 이런 시각입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해서 민주당 내부에서 나오는 목소리부터 좀 영상으로 담았습니다. 보시죠. 저희가 이번에 국정조사를 관철시키지 못한다면 저희 야당 또한 심판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와 여당이 진상규명에 협조적이지 않고 오히려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국민의 도움을 받아서 직접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을 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그리고 완전한 진실을 찾아내기 위한 특검을 위해서 서명운동에 나섭니다. 자, 지금 보신 모습처럼 장외에서 민주당이 이런 요구와 주장을 하고 있죠. 이 모습에 대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을까요? 그 모습 역시 영상 있습니다. 보시죠. 자꾸 이 이태원 사고 참사를 자꾸 정쟁화, 정치화하는 의도를 많은 분들이 짐작을 하실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런 동태들이 국민들로부터 동의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아셔야 될 겁니다. 스스로 이 의회주의, 민주정당임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신에게 있는 사법 리스크, 접혀 들어오는 수사를 피하고 국민의 주의를 돌리기 위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자, 홍정민 의원이 국정조사 특검 사실은 여야 합의를 통해서 통상 이루어지죠. 그리고 다수당이기 때문에 사실 법안 형태로 뭔가 이루어진다면 이거는 민주당 단독으로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왜 장애로 나온 겁니까 지금요? 그리고 서명을 받고 있어요. 왜 그런 겁니까? 예, 이제 그 부분이 자꾸 제기하는 논리인데요. 예. 사실 국정조사가 이제 헌법 61조에 보장된 그리고 국회 의무로 오히려 규정된 예. 이 의무입니다. 사실은 이런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예. 그러니까 필요한 분들을 불러서 조사하고 서류도 제출받고 증언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인데요. 이에 대해서 사실은 수사와 달리 예. 국정조사를 하게 되면 법적 책임뿐만 아니라 정치적 책임도 물을 수 있고 재발 방지 대책까지 한꺼번에 논의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실무적으로 이제 변호사로서 제가 봤을 때 중요한 것은 예. 우리나라에서 사실 개인이 예. 국가를 상대로 어떤 소송을 할 때 굉장히 어렵습니다. 증거 개시 제도가 채택되지 않기 때문에 초기에 이렇게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한데요. 예. 민사상 모든 책임이 다 그 입증 책임이 원고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유가족분들의 입장에서는 뭐 누가 숨기기 시작하거나 이런 은폐 의혹이 있을 수가 있고요. 실제로 형사 처벌은 더 심각합니다. 사실은 수사권, 기소권이 모두 다 국가에게 있기 때문에 수사나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책임자를 처벌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정조사를 통해서 초반에 원활하게 모든 것들이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되는 게 정말 필요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세월호 참사 당시에도 4월 16일에 일어났지만 그 다음 달, 한 달도 되지 않아서 5월 15일에 여야가 합의로 국정조사에 합의가 됐습니다. 그 이유는 이번에 그 국정조사 요구서를 저희가 제출을 했는데요. 야당 전체 통합해서 제출했는데 거기에 18석 정도의 그 특위 구성 형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회를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이제 상임위 중심주의예요. 그래서 예. 실제로 국정조사가 단독으로 만약에 처리됐다 하더라도 그 여야 동수로 구성되는데 누가 들어올 것이냐, 아. 그리고 실제로 거기서 의사 일정 어떻게 합의될 예, 것이냐, 예. 증인을 어떻게 채택할 예. 것이냐가 다 여야 간사 간 합의로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 안 하고 보이콧하고 안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되면 예. 원래 하고자 했던 그 국정조사가 오. 그 진행이 안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분들께 설명드리고 예. 국민분들의 동참을 얻어서 오. 여당의 원활한 협조를 예. 구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론의 어떤 힘을 좀 받아서 여당을 좀 압박하고 설득하려는 거다. 그런 목적이라는 말씀이신데 앞서 봤던 기사가 여당의 시각이 이겁니다. 이거 지금 국정조사 특검 요구하는 장애투쟁하는 거 이거 또 다른 이재명 방탄용이다. 실제 이유 여기 있죠라고 국민의힘은 계속 질문을 합니다. 홍정민 의원님 뭐라고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지금 서명운동을 보시면 예. 국정조사와 특검까지 요구하는 서명운동입니다. 그리고 민주당 지지자분들 아니라 저도 이제 밖에 나가서 보면은 이 서명에는 정말 선뜻 동참하시는 시민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자기도 진상을 알고 싶다 이런 예.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한해서 이게 뭐 장외 투쟁이라던가 뭐 이런 부분보다는 예. 국민적 여론 형성이라고 보아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자, 홍석준 의원님, 홍정민 의원께서 몇 가지 답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서명 운동을 통해서 국정조사 특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예, 저희 국민의힘에서도 국정조사 자체를 원천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고 먼저 강제 수사력이 있는 예. 경찰의 어떤 수사를 한번 지켜보자는 그런 어떤 입장입니다. 국정조사는 일단 들어가게 되면 강제 수사권이 없는 상황에서 예. 어떤 정쟁화될 가능성이 많고 예. 일단은 강제 수사권 있는 경찰의 수사를 일단 지켜보자는 입장인데 지금 정부에서는 아시는 것처럼 112 지금 신고도 지금 완전히 100% 다 공개할 정도로 뭐 성역 없이 지금 굉장히 지금 빠른 속도로 예, 특수본을 중심으로 지금 수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국정조사가 개입하게 되고 강제 수사권이 없는 상황에서 하면은 오히려 더 많이 이제 그 딜레이가 될 가능성이 많은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강제 수사를 지켜봐야 되는데 민주당에서 지금 이렇게 장애로 이렇게 나간 것은 통상적으로 장애라는 것은 그 의회에서 그 좀 소수당이 국민들에게 제대로 좀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나가게 되는 건데 현재 상태에서는 뭐 국민들한테 뭐 알릴 수 없는 것도 없고 예. 그리고 또 절대 다수인 민주당이 어쨌든 주도권을 잡고 할 수 있는 예. 상황에서 장애로 굳이 나갔다는 것은 국민의 어떤 여론을 물론 뭐 일부 형성하는 그런 효과도 있겠지만 예. 근본적으로는 이재명 사법 리스크의 오중 방탄 중에 하나다. 아, 오중이요? 예, 오중이라는 게 이제 첫 번째 검수완박, 두 예. 번째 또 민주당의 당헌 개정을 통해서 기소를 해도 이제 할 수 있다는 거. 아. 그다음에 이제 국회의원 선거. 그다음에 민주당 당 대표로 나온 게 이제 사중 방탄이었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장외로 나가는 것은 오중 방탄 중에 하나로 어떤 이재명 당 대표 지금 사법 리스크를 국민 전환하기 위한 어떤 그런 어떤 단순한 어떤 그런 시도가 아닌가 그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홍석준 의원님, 그러니까 지금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경찰 특수사본부가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이걸 좀 지켜본 뒤에 국정조사 할지 말지 판단합시다 이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요? 네. 그럼 지켜보는 거는 어느 시점까지 지켜보자는 겁니까? 아니면 수사가 다 마무리될 때까지 일단 발표 시점에서 정말 그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그때 들어가도 뭐. 그러니까 경찰이 수사를 하는데 뭐 중간 발표도 어떻게 발표할 시점이 그렇습니다. 있을 텐데 그때까지 좀 보자는 예. 말씀입니까? 그래서 그 발표를 보고 뭐가 미진한지에 대해서 그때부터 이제 논의를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경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시점까지는 좀 기다려 봅시다. 이렇게 좀 보면 되겠네요. 맞서고 있습니다, 지금요. 자, 이런 가운데요. 이재명 대표를 글쎄요. 이재명 대표 쪽으로 가는 걸까요? 아니면 어떤 의미일까요? 뭔가 수사 사항이 또 있습니다, 지금. 보시죠.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이재명 대표한테 직격을 했다. 이 얘기를 꺼냈어요. 대북 송금 스캔들의 핵, 삼각 커넥션을 밝혀라. 자, 대북 송금 얘기가 나오고요. 삼각이 나옵니다. 여기서 삼각이라는 건요. 아태협. 최근에 아태협 회장이 구속이 됐어요. 그리고 또 경기도 쌍방울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삼각이군요. 아태협, 경기도 쌍방울. 유착 드러났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당은 대북 비밀 송금은 안보리 위반이기도 하다.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감당할 수 있냐? 이렇게 좀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얘기 좀 해보죠. 일단요, 이게 최근에 좀 조금씩 주목받고 이슈화되고 있거든요. 최영철 편집위원. 이게 무슨 내용인지부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왜 시작이 됐고 뭐가 지금 문제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까? 뭐 독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은 제일 마지막 기사를 마지막 단락을 보시면 예. 뭐 제일 편할 것 같은데요. 지난 11일 날 예. 그 아태협의 안모 회장이라는 분이 외국환 관리법 위반으로 구속됐습니다. 아, 그 이게 돈을 저 해외로 나갔다 이런 문제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혐의 사실 중에는 해외로 돈을 보냈는데 50만 달러 정도를 예. 그 돈이 북한으로 갔다. 아. 그러니까 대북 송금을 하였다. 그리고 그 대가로 그림을 받았다. 예. 뭐 이러한 것이 이 혐의 사실인데 그리고 또 예. 증거 인멸을 시도하였다. 근데 이 수사를 하다 보니까 아태협도 50만 달러를 보냈는데 예. 그 쌍방울이라는 기업도 지금 그래픽에 보시면 나와 있지만은 뭔가를 돈을 또 보냈다. 아. 그렇게 수사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예. 공소 사실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 아태협이나 쌍방울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같은데 이렇다 보니까 지금 여당에서는 아태협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지사 재직 시절에 이화영 평화부지사를 통해서 대북 교류를 주도한 단체였는데 그럼 아태협이 이렇게 대북 송금을 주도했으면 그러면 누가 사주한 거 아니야? 그럼 당시 경기도는 그렇습니다. 당시 경기도가 사주를 했고 결국엔 무언가 유엔 제재 하에서 절대로 단돈 10원도 보낼 수 없는 상황에서 경기도가 이것을 사주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을 지금 정진석 뭐 비대위원장을 비롯해서 뭔가 연결된 게 아니냐 이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여당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특히 쌍방울은 그 이화영 경기도 부지사가 억대의 뇌물을 쌍방울로부터 받은 혐의로 지금 구속돼 있기 때문에 예. 그럼 쌍방울이나 경기도 부지사나 뭐 전부 다 많이 엮여 있는데 예. 그러면 결국에는 그 아태협을 대북 창구로 끌어들인 게 경기도인데 당시 경기도지사가 이재명 지금 현 민주당 대표였으니 무언가 스캔들도 있고 커넥션도 있고 뭐 좀 큰 게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예. 것이 그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으로서는 합리적 의심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 있는데 그러나 지금 구속된 분들 외에 예. 이재명 지금 민주당 대표가 당시 경기도지사 재직 시절에 정말로 대북 송금을 사주하였고 그리고 불법적으로 그러한 짓이 결국 실행되도록 뭐 역할을 하였는지는 지금 예. 밝혀진 것이 없습니다. 예. 앞으로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것이겠지만 예. 그러나 지금 여러 가지 뭐 벌어지고 있는 일로 봐서는 경기도가 조금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이 아니냐. 아태협이라는 단체는 그 전에 대북 교류를 별로 하지 않았던 단체인데 예. 하필 아태협을 왜 끌어다녔느냐. 그리고 아태협이 그동안 무엇을 하였느냐. 예.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조사가 필요한 것 아니냐. 뭐 이런 의혹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러나 이재명 대표와 지금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었거나 예. 뭐 연계가 되었거나 이런 것을 밝혀진 것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예, 홍정민 의원이 민주당 계시니까 좀 설명을 하실 게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사실은 저 기사를 보면 예. 그 대북 송금, 불법 송금이라 하면 지금 미국을 비롯한 국제 사회가 엄청나게 제재하고 있는데 예. 뭐 일개 지자체인 경기도라든가 뭐 일개 뭐 기업인 쌍방울에서 그걸 가능하게 했다는 좀 엄청난 사안인데 예. 그게 과연 가능했을까 그 정도로 뭐 뚫고 갈 수 있을까도 의문스럽지만 예.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것도 밝혀진 게 없습니다. 수사가 아직 시작이 되지도 않았고요. 예. 그런데 정진석 비대위원장 그 말씀이 굉장히 좀 모순되어 보이는 게 그러니까 일단 뭐 구속된 상황이 나왔는데 그와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어떤 주장, 입장 예. 이런 거죠. 그 지금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는 예. 진상 규명이 되고 수사가 완료될 때까지 지켜보자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이 사안에 대해서는 그냥 의혹만 있는 것인데 결론을 내놓고 이렇게 몰아가고 이 수사도 진행되지 않았는데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고무줄잣대라고 보이고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 윤경호 의원님. 이재명 대표를 향하는 또 향할 수 있는 새로운 수사상이 또 등장한 겁니까? 이거 어떻게 지금 보고 계세요? 뭐 단언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아태협이 그런 경협을 추진한 게 예. 경기도 차원에서 했다 치더라도 예. 그러면 통일부의 허가, 통일부와의 협의 없이 예. 한 거냐. 어. 그러니까 북한으로 50만 달러가 갔다는 걸 검찰이 파헤쳤다면 예. 그 자체가 통일부의 신고 내지는 통일부의 허가 없이 이루어진 거냐. 예. 아니면 안모 회장이나 이화영 경기부지사의
개인적인 일탈이냐 횡령이라는 혐의가 예. 추가돼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당시 시점에서 남북 간의 협력과 교류가 정부 차원에서 뭐 당시 문재인 정부, 그러니까 통일부, 국정원 뭐 다 교착 상태에 빠져 있었는데 경기도가 과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경기도가 그런 교류 협력에 물꼬를 트는 뭐 미션, 역할을 임무를 맡았다면 무엇을 위해서였을까? 이재명이라는 도지사에 뭔가 좀 한 건 했다는 거를 뒷받침하기 위해서였는지 아니면 예. 문재인 정부의 뭐 역할 부여를 받아가지고 한 건지 이런 것도 좀 규명이 돼야 되지 않을까 예, 싶어요. 예. 그런 점에서 그냥 아태협 안모 회장과 이재명 단식 경기도지사를 연결고리를 갖다 붙이기에는 제가 보기엔 지금으로서는 좀 예. 무리일 것 같고요. 조금 더 구체적인 연결고리가 나와야 아마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무슨 가상화폐, 뭐 블록체인,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죠. 지금 당시에 굉장히 주목받았던 어떤 현상, 그것까지 같이 또 곁들여져 있어요 지금요. 예, 홍석준 의원님. 예, 지금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삼각 커넥션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이제 대북 저 관계는 이제 이화영 이제 부지사가 예.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부지사가 관계돼 있으면 사실은 지사가 최소한 그걸 모를 리는 없는 거죠. 뭐 종용을 했다든지 그건 예. 수사를 과연 밝혀야 몰랐을까? 되겠지만 부지사가 여기 관련돼 그렇습니다. 있는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지금 아태협의 안부수 회장 같은 예. 경우에는 지금 그 대전 충남의 사전 선거 운동으로 조직을 만든 것에 대해서 그 조직원 중에 한 분이 지금 이제 기소가 돼 있는 그런 어떤 상태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대북 관계뿐만 아니라 안부수 회장과 아태협 회장과 이재명 대표의 예. 어떤 선거 관계도 지금 깊이 지금 관계돼 있기 때문에 저는 삼각 커넥션이라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뭔가 이제 여러 가지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또는 의혹을 받고 있는 여러 사안들이 있는데 이게 가장 이제 최근에 조금 더 뭔가 나타나고 있는 내용이죠. 오늘 좀 보도들이 신문에 많은 곳에 좀 되고 있습니다.